남한의 군사분계선 근처 외딴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던 48세 이장과 목숨을 걸고 넘어온 26세 북한 여군의 운명적인 감동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채널을 팔로우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매력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창의 작은 마을은 지도에서도 특별히 표시되는 곳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전쟁이 멈춘 지 오래되었음에도 긴장감과 역사의 무게가 남아있는 경계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48세 박영수는 마을이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진 손과 따뜻한 미소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존재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마음씨 고운 아내와 아들을 낳았지만 아이는 어린 나이에 사고로 잃었고 아내도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영수는 아내가 사랑했던 밭을 가꾸며 삶을 이어갔고 풍성한 곡식과 채소를 수확해 이웃과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군사분계선 근처라 마을엔 군인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농사철이면 병사들이 일손을 돕거나 수색 중 잠시 들러 물과 간식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영수는 그들에게도 집 문을 열어 참외를 썰어주거나 쉴 곳을 마련해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군 부대와 철책선 주변 군사시설에서도 그의 이름을 아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늦어른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박영수는 하루 종일 농사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가 있는 전통 가옥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비에 젖은 우비를 벗고 마루에 오른 그는 저녁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인가 싶어 긴장한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부대에서 연락 없이 방문하는 일은 드물었고 혹시 낮에 왔던 병사들이 뭔가를 두고 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당 구석 창고, 지붕 아래 젊은 여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의 옷은 남한 군복이 아닌 북한군 군복이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군사분계선 근처라 탈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군인이라니 그는 이장을 지내며 마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성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속삭이더니 기절했습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위험한 인물일 수 있고 자칫 간첩 항조로 몰릴 수도 있었지만 쓰러진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병든 작물도 돌보던 그는 그녀를 안채로 옮겼습니다. 젖은 옷은 벗길 수 없었지만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굶고 도망친 듯 기운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곤란해질 수도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건 그의 삶의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약초를 우린 물을 그녀 입에 흘려 넣자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나?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군복은 젖어 드러났고 계급장과 명찰은 없었지만 북한군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구냐? 그는 묻고 싶었지만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입니다. 그러더니 북한 사투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TV에서 들은 억양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지연, 26세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보위부대에서 복무했지만 더 이상 그 체제를 견딜 수 없어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굶어 죽고 부모님은 병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숨 막히는 삶이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한도 완벽하지 않지만 굶주림이 적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이 지연에겐 희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습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발견된 북한 군인이니 원칙대로라면 군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수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탈북자를 간첩으로 의심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연의 지친 모습과 북에서의 고단한 삶을 듣고 나니 영수는 그녀를 인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우선 상처부터 치료하자. 굶었을 테니 밥도 먹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당황하며 이러다 잡혀가면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영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니 걱정 마라. 사실 이 말은 영수에게도 불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서 굶주린 눈빛을 한 채 힘겹게 살아남은 사람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이 사실을 알리고 조처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보호해줘야 하나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도와줘야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울렸습니다. 결심이 서지 않아 뒤척이던 그는 결국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빗줄기가 잦아들자 지연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영수가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냥 멀리 떠나서 지연은 간신히 걸음을 뗐지만 얼마 못 가 주저앉았습니다. 굶주림과 상처, 지난밤의 고된 탈출 여정이 겹쳐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떠나면 금세 탈이 날 거야. 영수는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을에는 군인들도 많고 보안 요원들도 수색을 하러 오지만 내가 이장이니 그들과 친분이 있어 당분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지연은 놀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한에서 무조건 배척만 있을 줄 알았던 그녀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집 뒤편 창고에서 이불과 생활 필수품을 구해 지연이 머물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신 밤에는 부엌불을 켜 따뜻한 국을 끓이거나 밥과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지연은 매일같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 눈에는 점차 신뢰와 존경이 서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딴 마을이라 해도 낯선 움직임은 금세 소문이 퍼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장집에서 이상한 기척이 감지된다는 이야기가 돌면 군부대나 관공서에서 바로 알아챌 터였습니다. 박영수는 어느 날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어. 무책임하게 재워주는 것보다 조용히 절차를 밟아 남한에서 신분을 얻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려지는 순간 혹시 북한에서 저를 잡으러 오거나 이 마을에 피해를 줄까 걱정되어 그녀의 우려는 이해가 갔습니다. 뉴스에서 탈북자를 납치해 북으로 데려가려는 사건이 가끔 보도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긴 남한이야. 군사분계선을 넘는 건 쉽지 않아. 우리 군대가 허술하지 않으니까 지연은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이후 둘 사이에는 더 솔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연은 북에서 겪은 힘든 삶과 가족을 잃은 나의 아픔을 털어놓았고 영수는 오랜 세월 겪은 상실과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잃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두 사람의 마음을 점점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군부대 차량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장님 계십니까? 군인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며 침착하려 했습니다. 혹시 지연이 들킬까 싶어 그녀에게 문 안쪽에 꼭 숨어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번 방문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이 술에 취해 실종되었다며 군과 경찰이 합동수색에 나섰으니 이장으로서 협조를 부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군인들을 응대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집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이장으로 알려진 영수를 의심하기보다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주변 수색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지연을 안전하게 당국에 인도해야 매만 알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설득해 공식 경로를 통해 탈북자로 보호받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인근 부대장에게 은밀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여기서 발견된 탈북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대장은 잠시 놀라며 그런 일은 정보팀에서 담당하지만 일단 보호수 정착지원센터로 이송해 정착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되묻자 영수는 진짜 스파이가 아니라 절박해서 넘어온 사람이라면 무사히 정착할 수 있겠죠?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부대장은 물론입니다. 조사 과정이 복잡해도 보호받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면 문제없죠?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영수는 귀가 후 지연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남한에서 정착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장님이 믿으라는 거죠? 이걸로 이장님이 피해보진 않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영수는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책임질 순 없지만 자네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숨어 지내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야. 지연은 진심 어린 조언에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영수는 마을 사무소와 인근 부대에 연락했고 곧 정보 요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지연은 긴장했지만 영수가 손을 꼭 잡아주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기 위해 그녀가 떠나는 날, 영수는 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낸 날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차에 오르기 전 정말 고마웠습니다. 절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자 영수는 울컥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저 탈북 여성과 이장의 따뜻한 만남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지연은 조사 과정을 마친 뒤 신변 보호를 받으며 정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남한에 정착했습니다. 영수는 그녀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착지원센터 관계자를 통해 지연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몸을 추스르고 제도권에서 인정받으면 꼭 찾아가겠다는 내용과 남한에서 처음 손을 내밀어준 분을 잊을 수 없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그녀의 초조했던 표정과 고마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나 지연의 존재가 희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장집 대문 앞에서 누군가 이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단정한 옷차림의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이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라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잘 있었나?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정착지원센터 교육을 마쳤고 정부에서 마련해준 임시거처도 있어요. 전 이제 합법적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연의 말에 영수는 다행이구나 하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종종 마을에 들러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도와준 은인을 보기 위해서였지만 차츰 마을 생활에 익숙해지며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영수가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다니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찌 북한에서 온 분이 그렇게 인물도 좋고 일도 잘하나 마을 주민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연은 북에서 군복무로 단련된 체력 덕에 농사일을 수월하게 해냈습니다. 아침 일찍 밭을 메고 오후에는 영수와 함께 트럭에 농산물을 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영수는 그녀를 볼 때마다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저런 열정이면 어디서든 잘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영수는 나이 차이를 의식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지연의 눈빛에는 이미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수가 기침만 해도 약을 챙겨주거나 영양가 높은 반찬을 준비하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함께 지내며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를 감지했습니다. 이장님이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지연 씨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 보면 특별한 게 틀림없지 라며 장난스레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주변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지금 찾아온 감정이 진담이 진짜인지 고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북에서의 힘든 시절을 지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품었고 그 상대가 영수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논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철책선 너머 초소가 보이는 저녁 무렵, 지연은 차가 멈춘 순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저 사실 이장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라고 망설이다 고백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지만 속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자네를 좋아해 라고 어설프게 답했습니다. 지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이차와 탈북민 신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영수는 인생은 짧아 마음이 가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야지 남들 눈치만 보면 아무것도 못해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둘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함께 일하거나 교회 봉사활동을 할 때도 자연스레 동행했습니다. 지연이 서툰 말투로 마을 어르신들을 챙기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착한 아가씨가 북에서 왔다고 하니 대단하다며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영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이 나이의 아이라니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은 뒤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에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연도 북에서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물론 탈북민 신분 때문에 서류 절차 중 관공서 직원이나 정보 요원들이 위장 결혼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으로서 수십 년 쌓은 영수의 신뢰와 마을 주민들의 증언 덕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은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영수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북에서 군복을 입고 넘어왔던 그녀가 이제 남한 국민이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장님이 드디어 새 가정을 꾸리셨다니 이런 경사가 있나? 나이 48세의 새 신부를 맞이하는 게 이례적이지만 어울린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교회에서 주례를 서고 피로연에서 이웃들에게 떡과 음료를 나눴습니다. 군사분계선 근처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살짝 부푼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영수에게 인사했고 영수는 이 늙은이를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 며 목이 잠긴 소리로 답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 지연의 몸이 약해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면 혹시 지연이 스파이로 의심받지 않을까 불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연은 마을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서툰 말투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에서 흥정도 익숙해졌으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분께선 근처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젖은 머리칼로 세상을 향해 울음을 터뜨린 아기의 탄생은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이 만든 또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지연도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남과 북의 경계를 뛰어넘은 생명이에요. 지연의 속삭임에 영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이 장벽을 언젠가 허무는 세대를 살게 될지도. 아기의 이름을 박민수라 지었습니다. 서로 민과 나아갈 수라는 뜻을 담았지만 남과 북이 이어진다는 염원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작은 생명에 큰 애정을 쏟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하했고 아이 울음소리에 조용했던 마을이 더 환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 도로가 깔려 외진 출입이 늘고 군사 분계선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해도 분단의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수와 지연은 늦둥이 민수를 돌보며 평범한 농촌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민수가 웃으며 아빠 하고 부를 때마다 영수는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닌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끔 그는 민수를 안고 철차의 책선 근처 전망대에 올라 저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저 너머에서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겠지. 그날이 오면 이 철책선을 민수가 어떻게 기억할까? 그는 민수의 손을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남과 북이 아닌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랄 테니 때가 되면 모든 경계가 의미 없어질 날도 오겠죠. 실제로 둘은 분단의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새 생명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작은 통일을 살아냈습니다. 영수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분단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 이 믿음은 마을 주민들의 응원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지연을 북에서 온 사람이라기보다 마을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특별하고 따뜻한 한 인연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로 피어났습니다. 분단의 상징이던 그곳이 이제 사랑과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국경과 이념의 벽은 결코 작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마음과 손을 맞잡아 그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더 밝고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남북 관계도 요동치지만 이 마을에서 박영수와 김지연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소박하고 단단한 행복을 지켜갔습니다. 정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뒤에도 지연은 가끔 북에서의 습관을 무심코 드러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릇을 들고 소리를 내며 먹거나 새벽에 설명 없이 옷을 챙겨 나가 몸을 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민 한 명이 새벽 산책 중 지연이 군인 시절처럼 팔굽혀펴기와 전투 훈련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군인이었나? 혹시 스파이가 아닌가? 라며 혼잣말이 소문으로 퍼졌고 몇몇은 탈북민에 대한 편견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지연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괜히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나 봐요. 죄송합니다. 라고 영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필요 없어. 자네가 어떤 훈련을 했든 그건 과거일 뿐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잖아.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지연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까봐 바깥에서 운동을 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군인들이 지연 누님, 저희랑 같이 운동 가르쳐 주세요. 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체력과 기술이 뛰어날 거라 생각한 병사들이 호기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안을 받아들여 공터에서 러닝과 스트레칭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병사들과 지연이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건강에 좋겠다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몇몇은 그녀의 실력이 여간한 강사보다 다 낫다며 감탄했습니다. 덕분에 그녀를 의심하던 소수의 주민들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스파이일 리 없다며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운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북에서 배운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거나 건조 채소로 반찬을 만드는 법을 마을 부녀회에서 보여줬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북에서도 이런 다양한 음식을 만들 줄은 몰랐다. 정말 별미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문화 교류가 이어지며 마을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몇 년이 더 흐른 뒤 박영수와 김지연은 민수를 키우며 평창마을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민수는 어느덧 5살이 되어 마을 아이들과 뛰놀며 밝게 자랐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 세계를 이어주는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영수는 민수가 철책선 근처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더 큰 세상에서 남과 북의 경계를 허무는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매년 봄이면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고 지연은 민수를 데리고 나가 주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가 북에서 배운 전통춤을 선보일 때면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진 이 작은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영수는 문득 지난 날을 돌아보며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이렇게 웃으며 함께할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지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두려운 뿐이었죠. 하지만 이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우리 민수도 이런 사랑 속에서 자라니 참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민수가 마을 아이들과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의 이 마을은 이제 분단의 아픔을 넘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사랑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분단된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작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